지난 주말을 끝으로 여야가 모두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특히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옥새 투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요. 결국 김무성 대표는 비박계의 핵심인 이재호,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는 무공천을 얻어내는 것으로 옥새 투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로서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셈인데 이게 과연 이재호, 유승민 의원 입장에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공천에 탈락한 뒤에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재호 의원 첫 언론 인터뷰입니다. 이재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폭풍 같은 한 주를 보내고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그게 뭐 착잡하지요. 착잡하세요? 새누리당에 진짜 몇 년 몸 담으셨죠? 20년. 20년. 예. 20년 몸담았던 당을 어떻게 보면 자의가 아닌 타의로 떠밀려 나가는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인가요? 정말 등 떠밀려서 나갔는데, 네. 사람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탈당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 탈당 안 하면 국회의원 출마도 못 하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몰고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잠시라도 떠나야죠. 잠시라도 떠나야죠. 탈당 기자회견 보니까 공천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던데. 제정신이 아닌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않는 지역도 있겠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18대, 19대 공천에 대해서 서로 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20대는 그런 거 없이 정말로 좀 양심적으로 하자고 그래서 국민공천 한다고 1년 동안 당해서 토론해갖고 만들어 놨잖아요. 상향식이요, 예.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정신은 간데없는데 없고, 결국은 미운 사람 쳐내는 식으로 공천이 가버리니까. 미운 사람 쳐내는 식으로? 예, 그게 우리가 1년 동안 국회에서 토론해서 의총해서 몇 차례나 다지고 다진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니까. 그게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 아니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미운 사람이셨어요, 이재호 의원님? 글쎄요. 누가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또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왜 누군가로부터 미운 사람으로 찍힌 사람을 쳐내? 그 누군가는 누군가? 그럼 결국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공관위원들도 자존심 있을 테니까. 예. 자존심 있을 테니까. 제가 말 안 해도 본인들이 알겠지. 끝까지 대표가 중간에서 당헌당 위반되는 지역은 도장 찍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 했죠. 예, 그랬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끌고 가서 무공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를 공천했으면 이제가 아주 편하잖아요. 순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순리가. 그걸 끝까지 끌고 가서 사람 골탕 먹이는 거죠, 사람 골탕 먹인, 공관위에서 골탕 먹인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준이 있다.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인사, 그리고 편한 곳에서 편하게 다선을 할 인사, 그리고 월급쟁이 같았던 의원들은 물러나야 된다. 이런 기준 가지고 공천했다는 건데요. 근데 그 기준 3개를 보면 첫째 정체성은 저야 당의 원내대표를 2번 하고 국회의원을 5번 하고 전 정권의 장관도 하고 당의 각종 주요 직책은 다 맡아서 했는데 제가 정체성이 어긋날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 그 기준은 아니다. 또 2번째 편한 지역의 5선 우리 은평구가 편한 지역입니까? 여기가 얼마나 험한 지역입니까? 어려운 지역입니까? 여당이 쉬운 지역은 아니죠. 또 국회의원은 월급제처럼 했다. 내가 매년 국정감사하면 맨날 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되는데 19대에서 3년 연속 내가 그럼 월급쟁이는 아니잖아요.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는데 내가 월급쟁이는 아니다. 그러면 3가지 조건에 제가 어디에 해당되죠? 결국은 미운 사람이셨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 3가지 조건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나는 깨끗이 승복하겠어요. 그리고 또 지역의 당선 가능성
아니, 당선 가능성 공천 전에, 공천 와중에 각종 언론 조사에서 예. 제가 월등하게 야권 후보를 다 합해도 내인데 안 되는 그런 조사들이 나왔잖아요. 아하. 그럼 뭘로 저를 공천을 안 주죠? 안 준 이유가. 그걸 공무원이가 말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이 지역은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예. 공천 보류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 공천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는 이재호가 있는데 무슨 새누리당 공천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이른바 옥새 파동. 아니 근데 김무성 대표가 공천장에 직인을 찍지 않는 마지막에 이른바 이제 옥새 파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예. 이거는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 뭐 그 이야기는 몇 번이나 하셨는데 언론에. 예. 그러나 뭐 그걸 뭐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뭐 그건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고 이미 시간은 제가 마지막 날 11시께 우리가 탈당을 했는데 밤에 예, 뭐 1시간 넘기면 국회의원 출마도 못 하잖아요. 심판도 못 받아보잖아요. 그렇죠. 주한다에서야 잘렸지만은 은평 주민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5번이나 이 어려운 데서 시켜줬는데 예. 잘라도 우리가 자르지 왜 주한다에 뭐라고 자르느냐. 선택은 주민이 하는 건데. 예. 근데 그 주민의 심판을 받을 시간이 불과 1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결국은 탈당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전 이제 어떤 걸 여쭙고 절차가 그렇죠. 예. 아니 김무성 대표 공천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려면 좀 더 일찍 문제 제기를 했어야지. 이 컷오프 다 되고 나서. 김무성 대표는 일찍부터 문제 제기를 했지요. 네. 아니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왜 마지막 이미 탈당 다 한 다음에 이재호 유승민 의원 탈당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존재감만을 위한 행동에 지나지 않았다 뭐 이런 혹평도 나와서요. 그러나 김무성 대표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당 대표지 않습니까? 예. 당을 저나 유승민 의원 둘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250개는 넘는데. 예. 그걸 다 끌어안아야 되니까 당 대표로서는 어느 특정 지역이 억울하다 그래서 모든 초점을 그 2개 지역만 처음부터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김무성 대표가. 대표로서는 할 만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옥새 파동 행보가 결국은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가 갈라서게 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예. 근데 하루 앞을 못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총선 지나고 나서 당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우리는 착하면 안 되지. 난 이제 아니니까. 예. 지금 새누리당으로서는 향후 2년도 안에 대통령의 집권을 뒷받침해야 될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무슨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말은 그건 언론의 재밌는 표현이고. 알겠습니다. 여당 하는 사람이 한솥밥 먹으면서 할 때 사이 나빴다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잠깐 쓰셨어요. 제가 한 20년 전 입에 있었어요. 아니 저는 그 얘기 딱 들으면서 결국 지금은 무소속이시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 다시 우리 안에 들어갈.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 복당할 생각이 머릿속에 지금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건가? 아니 제가 새누리당 복당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제야에서 30년 있다가 당시 신한국당 입당할 때 제 철학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보수가 계획되지 않으면 보수 정당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 발전이 없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좀 제야에 있던 사람들도 야당만 가지 말고 여당에 가서 그 여당이 국민들 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이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당시에 신한국당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그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 보수 정당이 개혁이 돼야지 이게 좀 더 개혁적인 정당이 되고 좀 깨끗하고 부패하지 않는 정당이 되어야지. 그러지 않고는 이 나라의 주류가 보수 정당이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보수 정당을 먼저 개혁하는 것이 정치 발전의 제일 중요한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럼 뭐 당연히 지금 뭐 복당은 다시 들어가서 뭔가 개혁을 해야 되는 건 나의 사명이다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단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어제 무슨 말을 했냐면요. 당원 당규상 탈당한 사람이 복당하는 것은 안 된다. 못을 박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선거 전엔 다 그런 소리 하지요. 뭐 한두 번입니까? 지금 우리 최고위원들이 다 탈당해서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건 뭐 선거 전에 하는 소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원유철 대표도 탈당했다가 이인재 의원하고 대선 출마 때 탈당했다가 우리 당에 들어왔잖아요. 아, 그렇군요. 본인도 그러시면.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 전에 하는 소리니까 누가 거기 그다마 듣습니까? 선거 이후에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예. 이게 신경 안 쓴다 이 말씀이세요. 그럼 뭐 신경 쓸 게 뭐 있으나 저도 전에 원내대표하고 당 사무총장 할 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사람 절대로 복당 안 시킨다고 저도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맨날 이야기하고 다녔잖아요. 얘기하는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래서 뭐 신경 안 쓴다. 아니 근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말입니다. 어제 한 언론에 난 것을 제가 보니까 이번 새누리당 공천에 대해서 악랄한 사천이며 비민주적인 정치 숙청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미 사당화된 새누리당에 나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혹시 다른 정치 결사체를 만들 생각이 있으신 걸까요? 정 의장님으로서는 아주 용기 있는 발언이네요. 예. 그분이 평소에 유순한 분이라 또 모진 발언을 잘 안 하는 분인데. 그렇죠. 이건 아주 마음 먹고 한 소리네요. 마음 먹고 한 소리. 아니 혹시 이분이 사당화된 새누리당에 돌아가지 않고 뭔가 다른 꿈을 꾸신다면 다른 개혁적인 뭔가를 도모한다면 거기에 합류하실 생각도 언뜻 있으세요? 그렇죠. 그건 이제 봐야죠. 뭐 지금은 총선 전이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와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때 정치 지형에 따라서 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뭐 한두 마디 갖고 판단할 일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아니 뭔가 지금 아까 전에 보수 개혁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이 그런 걸 기치로 걸고 뭔가를 해본다면은 뜻이 맞으실 것도 같아서. 그래서 뭐 보수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보수 정당을 개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신보수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지금 뭐라고 판단하기 이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호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무소속 연대에 대한 입장도 궁금한데요. 유승민 의원하고 TK 지역 분들은 지금 서로 뭐 지원 유세하면서 연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도권의 이재호 의원도 같이 그 연대에 함께 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독자적으로 가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거기 이 선거라고 하는 거는요. 최종적으로 지역구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이제 대구의 정서하고 수도권 정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또 대구의 무소속 연대라고 하는 거는 그 사정이라든지 형편이 그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잘린 분들이 힘을 합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런 거고, 또 수도권에는 이게 원체 넓은 데다가, 대구는 뭐 사실 대구시 하나의 선거구나 마찬가지니까요. 대구라고 뭐 선거구 하나나 마찬가지지만,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구가. 그래서 이거는 선거구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여기는 시간이 이제 정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니 유승민 의원이 서로 각 지역구 가서 이렇게 하자라고 손을 내미시면 이재호 의원한테 그거는 잡을 생각 있으세요? 그거는 뭐 같은 처지니까. 같은 처지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가면서.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네요. 새누리당 공천 과정이 과연 이번 총선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정두원 의원은 과반의석 날아갔다라고 주장하시던데 동의하시는가?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반의석이 이런 유리한 환경. 거기에다가 이제 뭐 비례대표 합하면 과반이야 되겠죠. 지역구에서 과반을 넘긴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지도 모르죠. 야당이 분열돼 있어도 말입니까? 야당이 분열을 전제로 하고 저희들이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결국 선거 막판에 가면 표가 여야 1대1로 몰리기 때문에 아직 그건 장담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이제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뭐 폭풍 같았던 그런 찹찹한 신경은 털어내고 나서셔야겠네요. 예, 다 펴고 다 잊고 주민만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새누리당을 탈당한 이제 무소속입니다. 이재호 의원이었습니다.